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익을 말하다의 하무린입니다. 여러분, 벌써 날씨가 너무 추워요. 눈도 막 내릴 것 같고요. 벌써 곳곳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기도 하네요. 벌써 12월이 왔어요. 마지막 남은 한 달도 하모닉 이론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고,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집에 콕 박혀서 또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배울 내용은 조금 다소 새로운 내용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그런 패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함께 배우도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황금 직사각형에 나오는 황금 삼각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1.902의 비율도 있다 까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모닉 패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황금 삼각형, 이런 삼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가 X라면 여기가 바로 이 삼각형의 꼭지점, 여기가 A점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하모닉의 패턴은 이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C점은 A점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패턴을 배웠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또 다소 새로운 형태를 배울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눈치 못 채신 분들도 있겠죠? 어떤 패턴인지 한번 봅시다. 그 패턴들은 이름하여 C점 확장에 따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C점 확장, C점 확장. 이런 개념은 제가 구분한 개념이긴 합니다. C점 확장. 무슨 말이냐면 A보다 C가 항상 되돌림이었어요. 이 하모닉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죠. 두 가지의 개념. 하나는 되돌림이죠. 되돌림. 하나는 되돌림의 개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확장의 개념이죠. 이렇게 있는데, 보통 되돌림은 영어로 이제 retracement라 그러고, 확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를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익스텐션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근데 하모닉에서 사용하는 확장은 프로젝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C점이 확장이 될 건데요. 어쨌든 간에 C점 확장에 따라서 패턴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패턴, 오늘은 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 머릿속이 복잡해졌을지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분류를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 이 패턴들은 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뭐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냐면 D점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죠. D점. D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B점이 바뀌고 B점에 따라서 D점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되돌림 패턴과 확장 패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패턴이라고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되돌림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패턴은 바로 가틀리와 벳이죠. X점을 초과하지 않는 되돌림 패턴. 그 되돌림이라는 의미는 이 X점이 있었을 때 X점이 기준점이에요. 그렇죠? 기준점. B점은 뭐죠? 중심점. 그리고 D점은 뭐예요? D점은 바로 완료되는 점이죠. 그렇죠? 기준점, 중심점, 완료점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점이 되는 이 X점을 훼손하지 않는 패턴들,
그것이 바로 되돌림 패턴이었죠. 그쵸? 되돌림 패턴.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대표적인 확장 패턴들이 있었어요. 확장 패턴. 확장 패턴은 뭐죠? X점을 초과하는. 얘가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뚫고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가틀리, 실패한 배 패턴이다. 그렇게 해서 딥크랩과 나비, 크랩 패턴까지 배웠어요. 패턴이 되돌림 패턴 나오고 쭉 잘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쵸? 그게 아니고 실패를 했더니 이거보다 거의 2배만큼 더 내려가더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확장 패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무튼 간에 패턴 성질에 따라서 D점의 위치에 따라 되돌림과 확장 패턴으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패턴이 우리가 조금씩 배웠던 이제 알트벳 패턴이 대표적인 거죠. 알트벳 패턴 뭐죠? D점을 범위로 갖는 거예요. 범위로. 어떻게? 되돌림 패턴이 될 수도 있고 확장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은 둘 다 충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트벳 패턴 말고 범위를 가지고 있는 패턴이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샤크 패턴입니다. 샤크 아시나요? 베이비 샤크, 엄마 상어, 아기 상어, 그쵸? 할 때 그 샤크. 조스 아니고 샤크예요. 상어 패턴이죠, 상어 패턴. 실제로 이름이 상어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샤크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샤크 패턴을 배울 건데 샤크 이름이 귀엽죠? 이름이 샤크 패턴인데 사실 이게 샤크의 생긴 모양과는 약간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C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C점의 위치. C점의 위치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들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A 다음에 C가 이렇게 낮았어요. 그렇죠? C가 이렇게 낮았는데 오늘 배울 패턴은 C가 이렇게 높아지는 패턴이에요. C가 이렇게 높아지는 대표적인 패턴이 바로 샤크 패턴이고요. 하모닉 패턴으로 살짝 보기는 애매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에는 사이퍼 패턴이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이제 샤크 패턴을 배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다? 일단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A보다 C가 튀어나와 있다. A보다 C가 더 나온다. A를 뚫고 더 나온다. 이것이 바로 이 샤크 패턴의 기본입니다. 샤크 패턴이 형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쵸? 형태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요건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겠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모닉 패턴으로 조금 보기는 애매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이퍼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사이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하모닉 패턴으로 왜 보기가 어렵지? 사이퍼도 분명히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디테일한 값에 있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모닉 패턴이 가져야 할 어떤 성질, 그 기본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 요건 중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사이퍼 패턴은 약간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샤크 패턴에 대해 배울 거고요. 샤크 패턴은 따라서 A, B는 CD 패턴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 조건, 그리고 BC 프로젝션이 있다. BC 프로젝션 보완값이 있다.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조건, 그리고 PRG와 호흡 레벨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공통적인 필수 요건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일단 이제 유연성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값이라고 부르죠. 샤크 패턴은 특히 BC 프로젝션을 조금 신경을 써야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말고 방송 열심히 시청해 주세요. 자, 샤크 패턴. 샤크예요. 이렇게 조스처럼 생긴 상어 패턴이라고 상어인데 좀 그렇네요. 그렇죠? 아무튼 얘가 한국말로는 상어 패턴이에요. 상어 패턴. 왜 상어인지, 뭔가 임팩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원래 하모닉 패턴은 기본적으로 다 좀 이름들이 자연의 생물, 그런 거를 본따 왔어요. 자, 샤크 패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패턴이 뭐가 여러 개 겹쳐 있죠? 여기에서 어디가 샤크 패턴일까요? 일단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서 본 그림 중에서 A보다 C가 여기 튀어나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핑크색은 뭐고 연보라색은 뭘까요? 핑크색은 이번 시간에는 배우지 않고 오늘은 연보라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방송 시청해 주세요. 여기가 이제 X, A, B, C, D 이 연보라색 부분이 바로 상어 패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상어 패턴인데요. 보통 상어 패턴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물론 상어 패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샤크 패턴이라고 그냥 많이 흔히들 얘기하기는 합니다. 어떤 패턴인지 한번 볼게요. 기존 하모닉 패턴과는 상이한 구조. 우리 지금 배웠죠? 제가 지금 계속 패턴 얘기했죠. 구조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하모닉 패턴, 되돌림 패턴으로 아니면 또는 확장 패턴으로 이루어진 구조 중에는 A보다 C가 더 적은 수여야 되는데 거기가 되돌림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상당히 상이한 구조입니다. 이 패턴은 다소 최근에 발표되었어요. 굉장히 신생 패턴이라면 신생 패턴인데 2011년도에 스카카니가 이제 발표를 한 패턴입니다. 스카카니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모닉 이론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여러 가지 패턴도 발견하였고 하모닉 트레이더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최근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하모닉 임펄스 웨이브라 그랬어요. 이 샤크는 임펄스라 그랬어요. 임펄스. 임펄스가 뭐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공부했던 분이시라면 임펄스가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임펄스 다소 충격적이라는 얘기죠. 충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 좋은, 그렇죠? 힘이 좋고 뭔가 추진력이 있다. 임펄스 파동이다. 그러면 이 충격 파동이잖아요. 충격 파동. 추세가 있는 충격 파동인 거죠. 엘리어트 웨이브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자. 1, 2, 3, 4, 5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1, 3, 5가 이제 추세를 가진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추세와 비추세인 파동으로 구분을 하죠. 여기에서 아무튼 추세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다른 말로 임펄스 파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도 이 샤크 패턴에서도 임펄스 웨이브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뭔가 추진력 있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이 구조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해요. 뭐냐면 A와 C가 있는데요. A와 C의 범위가 1.13에서 1.618까지 다소 길긴 합니다. 다소 길긴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고점을 확인하고 떨어질 때는 이런 지지를 하고 있는 점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이렇게 깨부숴야 되겠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내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쩔 때는 또 바로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내려오지 않고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힘이 빠질 때는 서서히 힘이 빠지는 거. 우리가 왜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떻게 점점 지쳐간다고 표현을 하죠. 점점 지쳐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팍 나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는 처음에는 서서히 빠지죠.
이거 뭔가 조금씩 힘든데 나 몰라 힘들어 하고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깨고 내리면서 추진력이 붙는 거죠.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C 지점에서 여기까지 뻗어 나올 때 이 뒤쪽으로 힘이 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샤크 패턴의 구조가. 그래서 이 C점에서 내려올 때 바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딥크랩 패턴은 되돌렸는데 이거 못 가네 하고 훅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어떻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샤크 패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뚱뚱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이건가? 힘 빠지는 나 힘들어 에이 하면서 이렇게 쭉 빠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냥 참고로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임펄스 웨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패턴이 O형 패턴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얘네가 이제 세트처럼 커플처럼 따라다닙니다. 샤크가 나오면 O형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 아니고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샤크와 O형은 약간 그냥 커플처럼 데리고 다니는 패턴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종종 선행하는 패턴이라는 문구를 제가 집어 넣었고요. PRG가 이제 여기 D점이 되는 부분인데 샤크 패턴이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또 까다롭기도 해요. 왜 까다롭냐면 이 모든 부위가 다 범위 형태예요. 이렇게 콕 집어주는 게 아니라 나비 패턴처럼 B가 786 되돌아가면 D는 1.27이 될 거야. 이렇게 콕 집어주는 게 아니라 B점 가기도 여기도 0.382부터 618까지 범위로 되어 있고 여기도 범위로 되어 있고 BC도 범위로 되어 있고 이 D점까지도 0.886을 미니멈으로 갖고 있지만 1.13까지 커질 수도 있대. 그래서 모든 곳이 다 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샤크 패턴과 비교되기도 하는 사이퍼 패턴, 그 사이퍼 패턴이 어떻게 보면 샤크 패턴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 샤크 패턴을 좀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부분이 그 변이라 그러죠. 이런 삼각형의 변 할 때 그거가 다 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PRG가 되돌림과 확장 가능성 둘 다 포함하고 있어요. 0.886으로 가면 되돌림의 범위죠. 1.13은 스탑헌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1보다 커지니까 확장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죠. 이 A와 C도 마찬가지예요. 이 A와 C가 1.13부터 1.618이라는 큰 폭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폭은 좀 커요, 이제. 여기 폭은 1.13부터 1.618까지인데 1.13이 갖는 의미와 1.618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거든요. 1.13은 스탑헌팅, 딱 그거죠. 스탑헌팅. 얘가 만약에 고점이다. 고점 확인했는데 못 뚫었네. 이거죠. 고점 확인했는데 이번엔 안 되겠네. 그게 바로 고점 확인하고 떨어지는 케이스. 그게 바로 스탑헌팅. 얘네들이 스탑헌팅이면 여기가 A 지점을 1이라고 놨을 때 이 지점에 얘네들이 손절가를 많이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세력이 나는 더 많이 먹고 싶어. 나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너희들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탈락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떨어뜨리고 여기를 탕 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바로 반대 방향으로 내리꽂는 거죠. 이런 걸 스탑헌팅이라 그러는데 1.13이 갖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3으로 갔을 때 얘네들이 이 샤크 패턴의 A와 C가 갖는 의미랑 1.618은 황금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618까지는 또 상당히 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갖는 의미는 조금 다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스탑 헌팅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얘네들이 X점에 다 손절값 포지션 정리를 걸어놨네.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을 탕 청산을 시켜버리고 반대로 이제 찔러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때 O형 패턴이 나오면 얘가 찐 상승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샤크 패턴이 나왔는데 반대 방향으로 엄청 상승을 하면 좋은데 이 패턴은 O형 패턴과 만약에 함께 쓰이면 다시 여기서 반응에 그치는 짧게 반응에 그치고 다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그런 약간 슬픈 형태의 패턴입니다. 반대로 쭉 가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기존 패턴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한번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게 이쪽에 보시는 패턴이 가장 기본적인 가틀리 패턴이에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웠던 패턴이죠. 여기에서 가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가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86이라는 D점이죠. 되돌림 패턴. 되돌림 패턴의 가장 중요한 것의 D점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샤크 패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샤크 패턴이랑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C점이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 C점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C점이 달라요. 그 또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당연히 미세하게 B와 C 이런 쪽은 다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보시면 얘는 일단 D점이 단일로 되어 있고 B점도 단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0.618 줬더니 786 줬다. 딱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382에서 618까지 5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 또한 범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조금 더 패턴이 유연하고 좀 더 넉넉하게 사용될 수는 있겠죠. 많은 케이스에 적용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샤크 패턴이 범위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신 많이 나오는 만큼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항상 유의해서 쓰셔야 돼요. 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BC 프로젝션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샤크 패턴은 이거 조금 주의하여서 보셔야 하고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홉 레벨도 있어요. 홉 레벨도 동일하게 있고요. 다만 수는 다르겠죠. 가틀리가 홈 레벨이 1.0이었다면 얘는 1.13보다도 하나 더 큰 레벨 1.27 레벨의 홉 레벨이 위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숫자들은 됐고 우리가 타겟값 최소 이익 목표가만 보고 놓고 봤을 때도 뭔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T1은 AD의 382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샤크는 다소 다릅니다. 아까 전에 샤크에 커플이 있다 그랬어요. O형 패턴이라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얘는 0.5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가가 0.5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886이라는 새로운 또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O형 패턴이랑 같이 가면 0.5고요. 같이 가지 않으면 0.886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특이하죠? 또 이미 아시나요? 가틀리 패턴은 보면 X, A, B, C, D라는 숫자가 꽤 심플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보면 어떻죠? X하고 가로 열고 0, A하고 가로 열고 X, B하고 가로 열고 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상하죠? 얘는 원래의 이름은 X, A, B, C, D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X, A, B, C, D 2를 가지고 이 샤크 패턴을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X, A, B, C, D로 생각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무방하기는 해요. 그래도 사람이 알 건 알아야죠. 그렇죠? 알 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약간 미세한 차이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얘의 패턴은 X, A, B, C, D가 아니라 얘가 이루어진 거는 0, X, A, B, C로 이루어져 있어요. 0부터 시작해요. 0, X, A, B, C. 그럼 D는 어디 있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A, B, C, D 패턴은 모든 하모닉 패턴에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A, B는 C, D는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 그렇죠? A, B는 C, D는 무조건 충족을 해야 돼. 근데 0, X, A, B, C. 그럼 D는 어디 갔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A, B, C, D 패턴이 어디 있는데?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O형 패턴이 또 함께 이렇게 같이 사용되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패턴이 2011년에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 상어 패턴은 더 오래 전부터 윤곽은 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패턴화 시키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발표를 조금 늦게 했다라고 또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썼어요. 언제? 바로 ABCD를 할 때부터요. 어떤 ABCD? 역 ABCD요. 기억나시나요? 역 ABCD. 역 ABCD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 O형 패턴을 할 때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긴 할 건데 역 ABCD라는 게 있죠. 그쵸? ABCD인데 뒤집은 형태. 요게 나오면서 상어 패턴은 하모닉 패턴으로서의 어떤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원래는 D점이 없어요. D점이 없어요. 왜냐? 다른 패턴이랑 O형이랑 커플로 붙어야 D점이 생기니까요. 따라서 0, X, A, B, C가 원래의 패턴의 얘 이름이에요. 구조에. 0, X, A, B, C가 각자 구조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X, A, B, C, D 툴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되어줘야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약간의 미세한 오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래는 0, X, A, B, C인데 X, A, B, C, D로 그냥 툴로 놓고 그려도 상관없다. 그런데 뭐가 미세하게 다르니까 이것만은 알고 가자. 그럼 뭐가 미세하게 다른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트레이딩뷰 회사의 차트이고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쉽게 작도를 그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뭐 기관 투자자나 진짜 전문적인 분석가만 이런 툴을 보유할 수 있고 차트를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트레이딩뷰 같은 차트가 나오면서 일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분석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거죠. 하기 쉽게. 그래서 X, A, B, C, D 패턴 이 툴을 이용하면 많은 패턴을 그릴 수 있고 사실은 이 툴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되게 많아요. 모든 걸 뭐 그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엘리어트 파동도 있고 이 밑에 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창으로 가면 뭐 그 간펜, 갠이라고도 하고 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지표도 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만 스스로 노력해서 차트를 분석하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더 근거를 더해서 투자할 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어느 정도 이하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주가가 이상으로 가면 서서히 익절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우리가 그 교과서에 필기하고 그렇죠? 공책 노트에 적고 중요한 거 있으면 적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적고 확인하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차원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좋은 습관, 시대가 지나도 항상 좋은 습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그려보고 실제로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전문가처럼 세울 수 있다는 거.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서라도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꼭 열심히 하시고요. 남들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분석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 돈을 지키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투자를 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툴을 보면 이제 위에 있는 이쪽 툴들이 이제 하모닉 패턴에서 사용되는 툴들이에요. XABCD 패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퍼 패턴이라는 것은 별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말했던 사이버 패턴인데요. 오늘은 이제 샤크 패턴을 하는 날인데 잠깐 또 툴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X, A, B, C, D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이제 샤크예요. 우리가 먼저 가틀리 패턴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왼쪽이 샤크 패턴인데 우리가 가틀리 패턴을 만약에 그려놓는다고 할 때 X를 잡고 A를 잡고 0.618을 돌리고 그리고 여기 786에서 멈추면 뭐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가틀리 패턴이죠. 이것이 이제 가틀리 패턴인데 이것과 이것의 지금 차이가 뭐죠? 일단 C가 늘어난다. C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죠? D도 좀 늘려야 되겠네요. D도 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뭐다? 반드시 여기 BC가 1.618이 되어야 한다. 1.618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 샤크 패턴인데요. 샤크 패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틀리 패턴은 A가 여기가 위에 있어요. 그렇죠? 가틀리 패턴은 이게 위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되돌림 툴을 쟀을 때 786짜리를 잴 때 어떻게 했죠? 되돌림 툴을 딱 깔고 여기가 786에 딱 닿으면 얘는 786짜리야 라고 했었죠. 근데 샤크 패턴은 원래 다르게 계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A와 C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요. 그쵸? 어디가 고점이냐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C를 움직입니다. C점을 제가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지금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라벨을 조금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있었을 때 얘가 C점을 만약에 움직인다. 내가 C점을 움직인다. 그러면 이 차트가 보이시나요? D점은 변하지가 않아요. C점을 움직이면 D점이 변하지가 않고요. A점을 움직일 경우에만 여기 이 D점에 대한 숫자가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D점에 대한 이 숫자가 변하고 있죠, 지금. 이 숫자가 A를 움직이면 이 숫자가 바뀌고 C를 움직이면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샤크 패턴은 C점의 위치가 A보다 높아요. 그래서 XA를 기준으로 하는 이 0.886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미세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XC를 이렇게 되돌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886 지점이랑 근데 정말 미세하게 차이나요. 정말 미세하게 차이나요. 따라서 그냥 XABCD 툴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긴 달라요. 근데 미세하게 다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실질적으로 샤크 패턴이랑은 수치가 약간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알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여기 나오는 886은 사실상 XC로 했을 땐 88보다 조금 작은 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툴을 작도를 할 때에는 이걸로 XABCD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이퍼 패턴은 사이퍼도 C가 더 높은 그런 패턴이라면서 그럼 사이퍼 패턴 툴로 사용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죠. 사이퍼 패턴을 툴을 한번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 지금 보이는 이 주황색 패턴과 제가 동일한 모양을 사이퍼 패턴으로 똑같이 그려볼게요. X를 여기 놓고 A를 놨어요. A를 놓고 똑같이 겹치게끔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떼서 보시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이 AC의 범위가 달라요. 얘는 지금 1.13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죠? 1.35. 그쵸?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할 때의 이 C 지점은 A, B에 대한 숫자잖아요. A, B에 대한 숫자. A, B에 대한 이거에 대한 확장 숫자가 바로 이 툴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이퍼 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X, A에 대한 값, XA에 대한 이거 XA의 길이를 전체를 잡고 확장을 그렸을 때 그때의 숫자가 C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툴과 이 툴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구조가. 일반적으로 정말로 미세하게 나는 너무 D점이 중요하다. 그럼 사이퍼 툴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어 패턴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상어 패턴은 그냥 XABCD 패턴으로 그려요. 왜냐하면 XABCD 패턴이 하모닉 기본 툴이기 때문이에요. 하모닉 패턴을 작도할 때 그리는 툴이 바로 XABCD 패턴 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샤크 패턴을 작도할 때는 그냥 XABCD 툴로 작도를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따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프린트물로 넘어왔어요. 자, 샤크 패턴에 우리가 작도까지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성 요소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샤크 패턴의 구성 요소. 이거 처음에 외우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얘기했듯 많이 작도를 하다 보면 이런 숫자들은 저절로 암기가 돼요. 따라서 억지로 외우실 필요 절대 없고요. 다만 계속 보면 좋으니까 벽에다 하나 크게 붙여놓으시면 그건 도움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가 다 범위로 되어 있어요. 샤크 패턴. 다 범위로 되어 있어요. 다소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여기에서 처음 타겟을 0.5로 잡는다. 왜냐면 O형 패턴까지 갈 수 있으니까 홈 레벨은 뭐다? 1.13보다 하나 더 큰 피보나치 비율. 그래서 1.27까지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고요. 여기 보면 다들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조금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조금 몇 가지 특이한 점. 눈치채셨나요? 일단 이 처음에 없어요. 뭐가 없죠? 뭐가 없죠? 바로 공차 허용 범위가 없죠. 공차 허용 범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좀 유연하거든요. 그쵸? 유연하고 이거에 유연하더라도 또 공차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패턴은 뒤에 만약에 O형 패턴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O형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범위가 제한되는 거예요. O형 패턴이 나와야 하는데 이 O형 패턴은 아까 뭘 의미한다 그랬죠? A, B는 CD 패턴, 역 A, B는 CD를 의미해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역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얘가 너무 범위가 커져버리거나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따라서 얘는 공차 허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 홈 레벨하고 이제 D점을 보겠습니다. D점은 다소 넉넉해요. 0.886 뭐죠? 1 되돌리기 마지막 지점, 마지막 디디는 지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1.13 뭐죠? 스탑 헌팅이에요. 요거 두 가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샤크 패턴 같은 경우는 0.886을 미니멈으로 가지고 보통은 그래도 조금 큰 범위를 많이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13보다도 더 큰 홈레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패턴 작도 시에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BC가 원래는 BC 프로젝션이 아니겠죠. 0XABC로 할 때는 XABCD로 놓고 봤을 때 BC 프로젝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범위가 1.618을 충족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18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886으로 됐는데 886인데 1.618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샤크 패턴이냐고요? 아닙니다. 샤크 패턴은 1.618BC를 무조건 최소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1.618을 안 줬는데 0.886이다. 그러면 샤크 패턴이 아닌 것이고 작도를 만약에 선행해서 그린다. 작도를 내가 선행해서 그린다. 패턴이 여기까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샤크 패턴?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혹시 샤크 패턴 아닌가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혹시 샤크 패턴 아닌가요? 그러면서 샤크 패턴 작도를 하죠, 여기서. 그런데 그렸는데 여기 886 지점이 1.618BC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샤크 패턴 아닙니다.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작도를 하다 보면. 따라서 이 샤크 패턴을 실질적으로 작도해서 사용을 하려면 뭘 기억해야 된다? 바로 이 BC가 1.618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거. 0.886 자리에서 이미 1.618이 와 있는 경우가 훨씬 좋은 케이스예요. 한 1.13쯤 가야 1.618 되는 패턴들도 종종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케이스라면 이미 0.886 정도 되면 1.618이라는 이 수치를 만족을 합니다. 샤크 작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AB와 CD, AB는 CD 패턴은 O형과 함께 나오고요. C 범위가 다소 커요. 1.13에서 1.618짜리까지. 다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다양하게 좀 판별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가 무조건 이까지 나왔다고 해서 샤크 패턴이라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주가 패턴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막 이렇게 나왔다.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나는데 이거 샤크 패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뭐지? 그럼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1.618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샤크 패턴은 범위 패턴이고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선행 작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샤크 패턴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실전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 비트코인에서 샤크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큰 시간 프레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하모닉 이론은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하모닉 이론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어느 시간 프레임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라는 말 기억나실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시간 프레임에서 보면 뭐 더 낫나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간 프레임에서 동일한 규칙으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이고 이론이고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00%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 확률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샤크 패턴을 따라서 사용할 때는 이게 어디 일단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패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패턴에 가지는 의미를 충족하느냐. 제가 항상 패턴을 사용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비율이 얼마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차트라는 이 자체가 다 피보나치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다 피보나치 비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만 책 보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패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이 패턴이 이 자리에서 이 의미를 대입해 봤을 때 이것이 맞는가를 일단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봅시다.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죠. 뭘 쳐놓은 걸까요? 네모 박스를 쳐놨어요. 이 네모 박스를 쳐놓은 거는 당연히 보시면 또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매물대 자리를 표시를 해놓은 거죠. 제가. 이 매물대 자리. 이 과거의 차트의 매물대 자리. 이 자리가 오면 약간 물려있는 사람이 한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참 많았다가 이쯤에 지금 자리가 온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이 수익 실현할까? 본절에 나갈까? 이런 생각 하겠죠. 나라도 하겠죠. 내가 이 자리에 이제 한참 물려 있었는데 드디어 본전이 왔어. 여기에서 기회가 왔을 땐 더 이상 물릴 순 없어. 절대로 물릴 순 없어. 본절이라도 무조건 나와야 돼. 탈출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그런 움직임이 바로 이런 움직임인 거죠. 이런 움직임. 지금 탈출해야 돼! 이러면서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이 매물대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지지를 여기에서 착 멋있게 한 거죠. 아, 나 여기서 지지 받았어.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지지한 것을 확인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샤크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지지와 저항의 의미로요. 자, X, A, B, C, D. 이렇게 그리면 샤크 패턴을 그릴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이 지점이 왔어요. 뭐죠? 저항 자리가 맞죠? 저항 자리가 왔어요. 그리고 좀 밀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렸죠. 그런데 이 박스권 여기에서 한 번 더 걸린 거예요. 제가 1.13 무슨 의미라고 했죠? 스탑 헌팅. 그렇죠? 여기 넘은 줄 알았는데 힘 붙인다. 한 번 더 힘을 붙인다. 안 되겠어 하고 쭉 떨어지는 거죠. 이런 그 1.13의 의미를 같이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이 왔고 이런 샤크 패턴이 보인다면 한 번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샤크 패턴 배웠는데 어떠셨나요? 다소 이전에 배웠던 패턴들과 조금 달랐기 때문에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샤크 패턴도 알고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 이제 오늘 아셨죠? 샤크 패턴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또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